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우와 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경험담 23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였어. 어떤 환자가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패닉을 해서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으악, 이 여자가 사람 죽인다. 라고 외치면서 옆에 있던 20살쯤 돼 보이는 자기 아들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 환자분 잠시만요. 제가 만약 환자분을 죽이면 여기 환자분 아드님이 저와 병원을 고소해서 떼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수액을 연결하는 것도 허락했어. 그 와중 그 환자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내가 9살 때였는데 학교 시험날 너무 학교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난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쳐서 학교에 가지 않기로 작전을 짰어. 그 덕분에 진짜 이틀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어리고 멍청했던 난 실제로 나무에서 뛰어내렸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난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했었어. 그때 돈이 급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슈퍼에 그냥 돌아가서 평소처럼 일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아무도 내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주급을 계산해 주더라고. 그렇게 1년 뒤에 그만두기 전까지 쭉 일했었다니까.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목공용 전동 팜 샌더를 사용해서 욕조의 비누때를 제거해봤어. 샌더 밑면에 스펀지를 붙이고 전원을 켜니 욕조가 엄청 잘 닦이는 거야. 충격적이게도 지금까지 짐작하기론 아이보리색이어야 할 욕조가 사실은 완벽한 순백색이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팀 동료 바비가 우리 회사를 떠나 2년 뒤에 자기 회사를 만들고 우리 팀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거기 면접을 보러 갔지. 처음 5번의 면접은 정말 잘 풀렸고 팀과도 잘 맞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인사 담당자와의 마지막 면접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급여를 말했을 때 담당자는 내 경험과 직책에 대해 평균 급여를 따지자면 2만 달러 적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대답했지. 바비가 날 평범하게 생각했다면 여기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한 뒤 놀랍게도 내가 원하던 직무와 급여를 얻어냈어. 몇 달 뒤 술을 마시며 바비가 그 일을 언급했지. 인사 담당자는 나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 답변에 상당히 놀랐다고 하더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 2011년에 나의 첫 PS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 이상하게도 전원은 켜지는데 디스크를 읽지 못하더라고. 그러다가 약 6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20회 정도 되는 PS3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어. 거기에는 디스크를 넣을 때 PS3를 세로로 세우면 작동한다고 보여주는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나왔지. 이 방법을 시도해보니 정말로 잘 되는 거야. 나는 그 영상 속 아이가 2011년에 내 PS3를 고친 나의 다른 현실의 모습같이 느껴지더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 그날은 회사 야근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핑계를 대야 했을 때였어. 회사 상사한테 내가 키우는 애구하나가 아프다고 문 닫기 전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한다고 말했지. 사실 나는 그 어떤 펫도 키우지 않거든. 다음날 내 컴퓨터 바탕화면은 다른 사람의 이구아나 사진으로 바뀌게 되었지. 그 후로 몇 주 동안 사람들이 내 이구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 여덟 번째 이야기. 내 오래된 엑스박스 360에서 그 유명한 죽음의 레드링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었어. 내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더니 본체를 끄고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라고 하더라고. 난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놀랍게도 내가 엑스박스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부터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 아홉 번째 이야기. 그날은 대학교 할로윈 파티였고 모두가 잠들고 있었을 때였어. 술에 취한 어떤 여자애가 계속 누가 불 좀 꺼줘 불 좀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장난삼아 침낭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덮고 딸깍 이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애가 고마워 라고 말하고는 잠들더라고. 나랑 친구는 그게 통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숨 넘어가게 웃었었어. 열 번째 이야기. 나의 첫 차는 1985년식 다치 램이었어. 이건 30만 마일을 달린 녀석이니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지. 친구랑 콘서트 보러 3시간 거리를 차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 고속도로 한복판이었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차가 멈춰버렸거든. 한밤중에 그날따라 달도 안 떴는데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 상상이 가지. 차에 연료는 있었지만 연료 펌프가 고장났더라고. 그래서 농업용 호스와 빨대, 나사 클램프와 덕테이프를 이용해 압유리 세정액 펌프를 연료 펌프로 개조했어. 밤새 움직이며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 보니 결국 차에 시동이 걸렸지. 세정액 레버를 조절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아버지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나중엔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더라고. 그 미시방편이 아빠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니까. 11번째 이야기. 한 번은 노트북이 무릎에서 떨어져 고장났는데 에러 화면만 뜨고 다시 켜지지 않더라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미 고장난 마당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어. 놀랍게도 노트북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지. 때때로 껐다 켜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나 봐. 12번째 이야기. 뉴욕시에서 극장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던 때가 있었어. 한 번은 쇼를 보다가 의상의 단추가 튀어나가는 걸 발견했어. 다음날 난 그 단추를 들고 이력서와 함께 메모를 남겨 무대 뒤편에 가져다 줬어. 바로 이런 행동 덕분에 나는 브로드웨이 쇼에서 일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얻었다니까. 13번째 이야기. 우리 집 굴뚝에 새 한 마리가 갇힌 적이 있었어. 룸메이트가 새에게 손을 내밀면 새가 손 위에 앉을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았지. 하지만 놀랍게도 룸메이트는 몇 초 만에 새를 손가락에 앉혀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그건 마치 디즈니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 14번째 이야기. 10년 전에 한 친구가 나에게 버라이즌 통신사 스태프들이 쓰는 스테렌 목걸이를 준 적이 있어. 심플한 검은 줄에 통신사 이름과 스태프라고 크고 흰 글씨가 적혀 있고 작은 바코드와 뒷면에는 거의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보이더라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 말고 이런 걸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 난 이걸 사용해서 지금까지 3번의 콘서트와 1번의 NBA 경기를 공짜로 봤지. 하지만 이젠 사용하지 않게 됐어. 이걸로 행사에 나 혼자만 들어가서 노는 건 그다지 재밌지 않았거든. 15번째 이야기. 그날 난 사정이 있어서 일을 8시간 늦게 갔었어. 우리 회사는 매번 3번 바뀌는 교대 근무 스케줄을 시험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은 혼란 그 자체더라고. 매니저가 매번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날 언제 누가 일하는지 아무도 몰랐지. 힘든 근무 후에 일정 확인하는 걸 잊어버렸고 다음날 교대 시간에 맞춰갔더니 이미 모두 도착해서 일하고 있더라고. 누군가 나에게 오늘 일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클립보드를 들고 아니 그냥 점검하러 왔어 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10분 정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다가 집에 갔지. 그날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한 관리자가 내가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것에 감동하더라고. 16번째 이야기. 난 대학 시절에 건망증이 심한 정신없는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들었었어. 교수님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과제 채점을 잊곤 하셨지. 우리 반은 7명밖에 안 돼서 난 한 가지 기발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어. 시험날 우리 모두 교수님에게 몰려가서 시험 채점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어. 그리고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 몇 주 후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100점을 받았더라고. 교수님의 설명은 시험지를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재미로 해본 실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지. 17번째 이야기. 내가 프렌치 프라이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 온라인 지원서에 왜 여기서 일하고 싶냐는 질문에 나는 감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간단히 적었지. 인사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일을 재밌어 했고 나는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일하게 됐다니까. 18번째 이야기. 6년 전 나는 경찰을 지루하게 해서 궁지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사건은 어느 일요일 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있을 때야. 그녀 집 뒤에는 차량 서비스 센터가 있었고 그곳은 정부 건물이라 일요일엔 문을 닫았어. 그 건물 뒤에는 좁은 지름길이 있어서
거길 지나면 걸어서 몇 분 안에 주택단지로 들어갈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바로 뒤에 멈추더니 2명의 경찰이 다가왔어. 그들은 우리가 무단 침입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 빨리 변명거리를 생각했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지오캐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들은 지오캐싱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나는 지오캐싱은 앱으로 지도를 따라가 보물을 찾는 MZ들의 놀이예요 라고 말하며 등산용 GPS를 꺼내 보이고 지오캐싱에 대해 길고 지루한 설명을 시작했어. 그들은 심드렁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만 하고는 더 이상 내게 질문하지 않고 떠나더라고. 그게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나도 미국에서 지오캐싱 해본 적이 있어. 동네마다 GPS 좌표에 표시된 장소로 가면 방명록 종이와 손가락만한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캡슐이 있어. 그걸 꺼내 그 안에 있는 물건 중 한 가지를 골라 가질 수 있고 대신 나도 물건 한 가지를 거기 넣어둬야 하는 거야. 앱에 기록도 할 수 있고 누가 다녀가는지도 볼 수 있지. 남의 집 근처에서는 좀 긴장됐지만 그때 거기서 가져온 동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냥 운동 삼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하면 재밌더라고. 19번째 이야기. 우리 기숙사 방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공용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는 그렇지 않았어. 기숙사 관리인은 이 제한이 특정 저녁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24시간 내내 적용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실험실 컴퓨터 주소를 복사해 내 컴퓨터에 적용했고 그 결과 실험실 네트워크처럼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몇몇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했지. 20번째 이야기. 우리 아들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자기 방에 자물쇠를 잠그고 밖에 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녀석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난 군대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번은 자물쇠 수리공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자물쇠 따는 법에 대해 많이 배웠었어. 그래서 아들의 아파트에 갈 때 자물쇠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2개의 클립을 가지고 왔어. 클립 2개를 살짝 펴서 다른 하나로는 자물쇠 아래 부분을 돌려서 열었어. 결국 자물쇠를 따는데 겨우 2분밖에 안 걸렸지. 아들이 놀라서 와 아빠 진짜 했어 대박 이러며 감탄하더라고. 그때 진짜 멋진 아빠 포인트를 얻었지. 21번째 이야기. 나는 모델이었고 일하던 부티크와 함께 패션 위크를 위해 뉴욕시티에 갔을 때였어. 패션쇼가 끝나고 모두가 클럽에 가고 싶어 했지. 나는 젊고 새로웠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내 나이가 1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갔어. 첫 번째 클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 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하나씩 신분증을 확인할 때 내 차례가 되자 긴장이 돼서 땀이 뻘뻘 흐르더라고. 그가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나는 패닉 상태였지만 이미 보여줬어요 라고 말했어. 그가 친절해서인지 당황스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를 들여보내더라고. 결국 그날 나는 칵테일 18잔을 마시고 미친 듯이 즐겼지. 22번째 이야기. 2004년 시카고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 갔을 때였어. 나는 호텔 근처 바에서 정말 매력적인 여성을 우연히 만나 춤을 추고 있었지. 퇴장 시간이 되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녀에게 관심 있는 것 같은 다른 8명의 남자들도 함께 타는 거야. 30층짜리 호텔이었는데 나는 4층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는 20층대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을 때 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여기서 내릴게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뒤에서 그녀가 갑자기 나 목이 말라요. 라고 하더라고. 나는 순발력을 발휘해 제 방에 물 있는데 드릴까요? 라고 대답했지. 그리고 그녀가 내 방에 따라오기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13년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함께 인생을 보내기로 결정했지. 그녀는 3주 후에 살던 주를 떠나 이사와서 나와 함께 살았고 그로부터 4달 뒤에 결혼했어. 그 버터 같은 대사 덕분에 지금은 2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 23번째 이야기. 대학에서 내 전공에 필요한 수학 과목을 들어야 할 때였어. 난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아마도 숫자를 이해할 수 없는 난산증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야. 그래서 이 과목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학기가 끝나갈 때쯤 나는 과목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기말고사 시즌이 되었을 때 수학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 88점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 그래서 다른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 과목은 한 번 더 듣기로 결정했지. 그래도 시험에는 참여하기로 하고 엑셀을 이용한 기본적인 지식과 제한된 수학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험 기술을 총동원해서 시도해보기로 했어. 대부분의 문제는 추측으로 풀고 YOLO라고 흥얼거리며 답안을 제출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채점해보니 89점을 받아서 수학 과목을 패스했어. 엄청난 성취는 아니었지만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의 조합이 실제로 성과를 거둔 것은 그때가 처음일 거야. 열심히 하는 것이 언제나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지? 지금까지 우와 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경험담 23가지를 들어봤어.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었어? 난 이구아나 키운다고 거짓말했던 게 기억에 남더라고.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